참 예수님. 네. 토요일마다 저희 본당에서 그 책을 가지고 제가 강론을 하는 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월달하고 10월달 제가 추천해 드린 도서가 차쿠의 아침, 이 책이죠. 네, 책이 조금 두꺼운 책이긴 한데 소설이라서 금방금방 읽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최영업 신부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종 이 저자 신부님은 그 최영업 신부님이 사목하셨던 장소, 그 중국의 요녕성에 있는 그 차쿠라는 곳에 거기 가서 직접 사목을 하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그 최영업 신부님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권 같은 경우는 이제 최영업 신부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 사목하셨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소설로 이렇게 엮어서 책을 만든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제가 이러한 그 종교 소설을 쓴 경우는 두 번째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이태종 신부님이 2014년에 책을 써서 발행을 했고요. 두 번째 권 차쿠의 아침 마지막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올해 두 번째 권이 나왔습니다. 저희 본당 추천 도서는 첫 번째 권을 가지고 9월 그 다음에 10월 같이 읽으면서 최영업 신부님을 기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진도표 나눠드린 거 다 아시죠? 네, 그 진도표에 보시면은 오늘 52쪽까지 이렇게 내용을 읽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52쪽까지의 내용은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그 이태종 신부님이 일단은 그 차쿠라는 곳에 그 처음에 찾아가서 그쪽에 성당터, 그러니까 예전에 남아있던 성당터를 확인하는 이런 작업부터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곳인데 이곳을 이태종 신부님이 찾아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사연구소 쪽에 뭐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또 찾아가서 이거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차쿠라는 곳이 최영업 신부님이 7개월 동안, 그러니까 사제 서품을 받고 바로 김대건 신부님처럼 이렇게 그 조선에 입국을 해서 사목을 하셔야 되는데 입국이 안 됐어요. 입국을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결국에는 이 중국에서 12년인가 13년을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목을 하고 난 다음에야 이제 한국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차쿠라는 곳을 처음에는 이제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최영업 신부님이 보자로 그 7개월을 사목하던 곳이 차쿠라는 곳이고요. 네, 이 차쿠는 또 옛날 말로 백가점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백가점이 된 이유는 백시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다. 이래서 백가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백가점은 교우촌, 그러니까 전통적인 아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교우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쿠가 백가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백가점이 바로 그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그 신자들이 모여서 살았던 동네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태종 신부님이 이제 차쿠에서 거기서 머물러서 2012년, 3년인가 4년 이때 거기에서 사목을 좀 하면서 거기에 본당 터를 옛날 거를 이제 회복을 시키고 거기 사목을 좀 하다가 이제 또 들어오고 왔다 갔다 이제 했던 모양입니다. 자, 이 소설의 그 주된 내용은 옛날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그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최영업 신부님이 서로 만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김대건 신부님은 이 최영업 신부님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업이라고 불렀대요. 업. 네, 최양업이니까 한자로. 그러면 양업 신부님은 김대건 신부님한테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건 이렇게 자기들끼리 친구니까 나이도 똑같은 나이죠? 아니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 다 세 명이 신학생으로 선발됐죠. 네, 선발될 때 세 명이 다 나이가 몇 살이었죠? 네, 15살의 나이에 같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더 따지고 보면은 네, 양업 신부님이 한 6개월 더 일찍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대건 신부님으로 볼 때는 양업 신부님이 어떻게 보여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원래는 형이라고 해야죠. 아무래도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더. 네, 그러니까 형이라고 불러야 되지만은 서로 뭐 같은 나이니까 그냥 이름 서로 불러주는데, 네. 자, 그래서 그 1844년에 최영업 신부님 또 김대건 신부님이 다 부제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제품을 받고 서로 있는 곳이 서로 달랐어요. 그러니까 김대건 부제는 상해 쪽에 있었고 또 이 최영업 신부님 부제는 그 소팔가자라는 곳에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제품을 받고서 김대건 부제가 최영업 부제한테 야, 우리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가를 받고 양업 부제하고 김대건 부제가 서로 만나게 되는데 만나는 장소는 둘이 서로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떨어져 있고 그 한 중간에 있는 이 동네 바로 이게 백화점이라는 곳, 이 차쿠라는 곳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차쿠는 이렇게 신자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차쿠라는 곳에 만나가지고 거기서 아주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회포를 풀면서 서로 이렇게 그 이야기 어릴 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업은 늘 이제 이렇게 만나면서도 왜 김대건 부제가 나를 만나자고 했을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대건 부제가 그 어렵사리 말을 꺼내는 거예요. 양업 부제한테 어렵사리 말을 꺼내는 게 내가 다음 해에 1845년 그러니까 다음 해에 내가 사제소품을 받는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했을까요? 말하는 게. 네? 근데 15살에 같이 와가지고 같이 신학생으로 공부를 해왔고 그렇고 부제품도 같이 받았는데 누구는 다음 해 사제소품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이제 이러니까 받는 쪽에 누구죠? 대건 신부님이죠. 대건 신부님이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네? 정말 절친인데, 네? 절친인데 같이 사제서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만 먼저 받으니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양업으로 볼 때는 양업 신부로 볼 때는 당신이 나이도 많고 또 이제 신학교 성적도 이렇게 보니까 대건 신부보다 자기가 더 성적도 좋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왜 신부가 되려면 같이 신품을 주던가 뭐 이래야 되는데 왜 대건 신부가 먼저 서품을 받느냐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 교회의 첫 번째 사제가 누가 되느냐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표현은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은 서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긴 있었겠죠. 예? 그런데 그 자리를
양업이 아니라 대건 이 신부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친한 사이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대건 신부는 마음속으로 너무나 미안한 감을 갖고 있고 양업 신부는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좀 아쉬운 감이 늘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대건이 나보다 더 일찍 서품을 받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 계속 남는 거죠. 자, 만감이 교차한다고 그러죠. 양업으로서 볼 때는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 이러한 순간을 이태종 신부는 상상의 나라를 펴서 이렇게 소설로 쭉 이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양업은 대건에게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말로 야, 건아, 사제서품 축하한다. 그런 얘기를 건네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업 신부님보다 더 일찍이 대건 신부님이 사제서품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이라서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옮겨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저자가 상상의 나라를 펴고 그러면서 그 소설로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서로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럼 잘 모르지만은 이러한 소설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가능성들, 그런 여러도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우리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김대건 신부님과 이 최영업 신부님이 서로 신학생으로 선발돼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부제품도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남의 나라 땅에서 그것도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이런 거를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참 여러 가지 이 소설이 말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개되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읽게 될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런 최영업 신부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기대해 보겠습니다.